어머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GMB 펠렉스 교육 대표에서 원종호입니다. 이게 황성 캠퍼스 두 번째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우리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다 오실 때까지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논센스입니다. 맞추면은 경품이 있다고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질문.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번 성경책, 2번 만화책, 3번 해리포터 책. 자, 정답. 없어요? 예, 우리 아버님. 3번입니다. 3번 뭐예요? 해리포터 책. 여기는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유. 넌센스라서 3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넌센스도 이유가 있잖아요. 네. 무작정 들이밀면 안 되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또 땡. 답. 이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은 질문하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네. 답 없어요? 네. 정답은 4번 공책입니다. 제가 지금 넌센스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점이 다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강의 듣고 문제 풀고 달달달 외워서 질문을 하면은 즉시 빠른 시간에 답을 잘하는 그런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공부의 오로지 목표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들이 목표였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이나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하면은 이제 대학도 가고 또 뭐 원하는 직업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바뀌었던 것 따라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이 2시간 동안 제 강의 그리고 뒤에 강의를 들으시면은 우리 자녀들의 어떤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필기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들으시면 되는데 기존에 우리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공부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자녀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일단은 오늘 지금 2시간만 내려놓고 들으시면은 2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소개를 잠시 하면은 저는 제가 막 철학 이야기하고 하니까 제가 뭐 대표님 뭐 전공이 뭐예요? 철학인가요? 아니에요. 경제학인데 이렇게 제가 보고 아니 근데 경제학인데 철학을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머님 원래 철학과 교수가 제일 철학을 재미있게 가르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삼성에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GMB를 창업했습니다. 99년도에 삼성에서 그때 돈으로 100억을 투자받아서 오늘날에 GMB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GMB보다 훨씬 GMB가 큽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 있죠, 네이버. 네이버도 삼성의 사내벤처고 제가 사업할 때 똑같이 이제 100억을 투자받았어요. 99년도에 100억이면 지금 얼마쯤 됩니까? 한 1000억이 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을 대한민국에 주고 있는 교육을 바꾸자. 그래서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삼성에서 사내벤처를 하고 그 많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오늘날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원인은 오늘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기 학습을 통해서 제가 오늘까지 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프로그램에 녹여있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천재들의 생각력의 학습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천재 이러면 일단은 약간 거부감이 생기죠. 근데 물 좀 갖다 주세요. 저한테. 천재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천재는 습관이에요.
습관이고 공유제 보면은 대한민국의 교육혁명 보고서 이랬는데 혁명, 레볼루션 이런 말은 언제 쓰는가 하면은 완전히 판을 뒤집을 때 쓰는 거예요. 변화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교육은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들한테 어머님 정말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 애가 전교 1등하고 뭐 수능 수석하고 뭐 해요. 이렇게 해도 그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 따라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따라할 수 없죠. 그럼 의미 없는 거예요. 자, 공부를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아니, 공부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고 반드시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면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지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공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질문하면 즉각적으로 오지 쓴다에게서 찍어가지고 점수 제일 잘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머님들, 제가 대표기 때문에 그냥 대표를 하는 게 아니고 저의 하루 일과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6시까지 매일 글을 읽습니다. 인문고전이나 철학이나 역사나 문학이나 공부를 하고 그냥 공부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날 매일 글을 적어요. 오늘도 그렇게 글을 적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재밌기 때문에. 제가 삼성에서 어머님도 삼성에서 사내벤처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제가 당연히 얼굴 보면은 삼성에서 일 잘했겠죠? 그죠? 잘했어요. 근데 제가 제 얼굴 봐가지고 학교 다닐 때 맨날 1등만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네? 공부하는 방법을 뒤늦게 깨우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간에 삼성에 가서 일을 잘하려고 하면은 위에서 시키는 일을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못 적으면 날아가요. 그죠? 저는 기획실에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사업을 서치해가지고 보고서를 적는다는 건 뭐예요? 글쓰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글을 잘 적으면 그게 됩니까? 발표를 해야 되죠. 발표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사회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은 보고서를 받을 때 아무리 복잡한 내용도 원매 베스트 한 장으로 받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이 서울대학교나 연고대나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이런 데 가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정말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레볼루션 같은 그런 기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투자금이 필요하죠. 그죠? 그 투자금을 투자받는데 본인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다 3분밖에 없어요. 3장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3장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들을 설명해야 돼요. 갑자기 기침이 나네요. 자, 그래서 좋은 공부 방법이 있더라도 공부 방법이 쉽고 재밌어야 됩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은 초등학생들에게 모르기 때문인데 고등학교 가면 다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 보시는 이 학생들이 정말 게을러서 그런가 하면은 게으르지 않아요. 공부하고 싶은데 기초가 안 돼 있고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국에 있는 GMB 편력 사군에서 이렇게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공부를.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머님들한테 무슨 프로그램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들으면 어머님들이 가슴을 칩니다. 근데 그 공부 방법이 너무 재밌어요. 자, 어머님들, 공부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반에서 1등 한다고 여러분 좋아할 거 없어요. 그리고 꼴찌한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지금 반에서 1등하고 꼴찌하는 것도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초등학교 때 공부는 쉬워요.
그냥 교과서를 보고 읽을 수 있고 본인이 조금 의지가 있고 공부 시간이 많으면 열심히 하면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독서가 잘 안 돼가지고 문해력이 없으면은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과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는 그 정의는 내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중학교 2학년 자기 교과서를 읽고 스스로 이해가 돼서 사유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독서력이 없으니까 문해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책을 보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원 가서 학교 가서 계속해서 강의 듣는 거죠. 듣고 문제 풀고 10문제 풀었는데 남들도 10문제 풀어요. 그럼 불안하죠. 20문제 풀고 남들도 20문제 풀죠. 3개월 선행하고 6개월 선행하고 시간은 많이 가고 재미는 없고 결과는 안 나오고 그렇게 억지로 중학교까지는 가는데 고등학교 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깨진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구나. 나는 우리 엄마를 닮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엄마를 원망한다. 엄마는 야 나를 닮은 게 아니고 너가 아빠를 닮았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머님들 적어도 그 친구가 무슨 대단한 과학자가 되지 않는 이상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습관이고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공부를 누가 잘하는가 하면은 재미사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죠? 재미사는 건 뭐예요? 자기가 했는데 잘하는 것들은 재미삽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공부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공부를 잘해지게 됩니다. 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하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상식적으로 노력하면은 그 사람은 기능공입니다. 기능공. 지식의 노동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들이 못 보는 부분, 남들하고 생각하던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합니다. 제가 기법을 먼저 좀 행성 본부장님. 황석의 김밥에 그 참치가 지금 걸려있어요, 지금. 좀 빼주세요. 자, 두세요. 그, 어머님들, GMB가 지금까지 22년 차입니다. 업력이. 300만 명이 GMB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은 웬만하면은 다 GMB를 다녔고, 어머님들, 얼마 전에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이도 GMB를 3년 동안 다녔다는 거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저 강원도의 행성이 아니고 원중과 거기서 3년 동안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손흥민이가 축구 선수 치고도 굉장히 언어를 잘해요. 독일어도 잘하고.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축구 선수가 언어를 잘합니까? 저는요 GMB에서 말하기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눅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에 주눅이 안 들어서 축구도 주눅이 안 들어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 뒤에 홍보팀 와 있는데 야 저기 손흥민이 우리 광고 모델랑 픽업해. 제보고 이야기한 게 대표님 몸값이 너무 비싼데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GMB의 본사가 대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밖에 나가면은 이제 버스 광고판에 학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수학이나 영어를 광고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무슨 광고를 하냐? 구구 광고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치동에서 공부 잘하는 수능 1등급 받는 학생들의 70%가 재수를 합니다. 재수하는 이유는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구구에서 깨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부는 문해력이다. 문해력이 뭔가 하면은 문장의 해석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해력은
단순하게 동화책을 읽거나 한다고 문해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와 비유와 도치 이런 것들이 넘나들기 때문에 그 문장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 밑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철학이 어렵고 역사가 어려운 거예요. 이 문해력은 무엇을 통해서 길러지는가 하면은 인문 고전을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인문 고전이 뭔가 하면은 문학, 역사, 철학이죠. 문학이 뭡니까, 어머니? 문학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픽션으로 만들어낸 글이죠. 그러면 그 문학에 인간의 모든 창의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고 무슨 창의성을 논한다? 그 말이 안 돼요. 역사는 뭡니까? 역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역사가의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적은 사실서예요. 그죠? 그러면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논한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촉이 있다, 안목이 있다 하는 것들은 그저 창의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것을 뒤집었을 때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라고 하는, 뉴턴 아시죠? 뉴턴이 뭘 발견했습니까? 만율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않았다. 만율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과학자인 케플러가 발견했는데 케플러가 만율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탐구하고 뉴턴이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뉴턴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다. 그 거인이 누굽니까? 앞에 있었던 성인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인들은 전부 다 초등학교 8살 때부터 7살 때부터 인문고전을 달달달 독서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철학은 뭡니까? 인간이 호기심이 생기는 분야에서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철학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철학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말장난 같아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 무슨 말같지 않은 소리야. 예?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가 이 세상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아니, 보통 이게 이제 사회화가 질문이 안 되면은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냐.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것을 언어적으로 해석하면은, 문해력으로 해석하면은, 있는 것은 사유하는 것입니다. 사유하는 것은 있고, 사유 안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종교가 나옵니다. 종교. 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신이 없는데 어떻게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신이라는 것은 나의 사유의 영역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있다고 하면은 내가 보면 다 이 사람도 보이는 거죠. 그럼 나한테 찬스가 없어요. 그럼 어떨 때 찬스가 있는가 하면은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내가 사유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고 기획력이 나오고 뭔가 이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철학에 대한 결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유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공부는 이해력이죠. 이해력은 사고력이에요. 사고력은 추론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철학이나 인문고전이 어려운 이유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추론적으로 사유하는 과정을 익히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추론적으로 사유하는 과정을 익히면 수학이 잘 됩니다. 영어도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대학교 가면은 수능 시험 치는 건데 어머님들 제가 다 당부드릴 건데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바뀌고 내신이 많아지고 수시가 이런 거 전혀 관심 가지지 않아도 돼요. 의미 없어요. 핵심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핵심만. 자, 여기서 1교시가 국어치고 2교시가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사회탐구 이렇게 치는데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게 공부의 중요도 순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어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수학이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영어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게 사회탐구인데 자, GMB가
기본이 영어 학군인데 영어가 세 번째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어머님들,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글로벌 시대죠. 그죠?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세계화 시대고 그 지식의 90%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럼 영어를 모르면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미국인들한테 영어는 뭡니까? 국어죠. 그래서 영어와 국어가 동시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수능 시험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인문고준 문해력 테스트입니다. 자, 우리 애들이 기본적으로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애들은 일단은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죠. 외우죠. 50%는 다 맞아요. 그죠? 변별력은 어디서 생깁니다? 나머지 50%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30%는 또 대충 외우면 맞죠. 그죠? 결국은 이 30%에서 응용력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결판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자, 국어가 첫 시간에 80분 시험 치는데 16페이지를 줍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2만 글자를 줘요. 자, 80분 동안에 2만 글자 읽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알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만 글자 중에서 1만 글자가 비문학에서 나와요. 비문학이 뭐예요? 문학, 역사, 철학인 거예요. 첫 시간에 첫 문제부터 철학이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장이 딱 들어온대요. 이런 문장. 이게 2022년도에 지금 올해 1학년 학생들이 대학 갈 때 문장이 이게 보면은 4분에서 9분이죠. 그죠?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해겔의 변증법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쭉 이렇게 가면. 응? 자,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쭉쭉쭉쭉. 이거를 일단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읽고 이해를 해도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뒤에서 깨지는 거예요.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리 해겔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키 컨셉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이 문제는 사실은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장들이 국어의 반이 나오는 거예요. 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어보면은.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했어요. 1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문장이 탁 막히죠. 틀리면 뭐예요? 내가 서울대학교 가고 싶은데 일단 앞에서 틀리니까 그냥 두 번째 수학을 포기하고 세 번째 영어를 포기하고 그냥 나 재수해야지. 70% 재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문해력 테스트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수능의 시험을 내는 사람, 술제위원들이 이런 걸 내는가 하면은 이게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문해력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것들이 인문고준에 있는 결과값만 배웁니다.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은 생략돼 있죠. 외워야 되죠. 재미없잖아요. 해겔의 변증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이것을 외우면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해겔의 변증법은 막 복잡한 거 없어요. 인류의 역사는 정반합의 원리로 역사는 진보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주장이 있죠. 정의 주장이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반대 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주장과 반대 주장이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져는 것은 아니고 둘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주장이 나옵니다. 그죠? 다시 주장이 나오면 다시 반대 주장이 나오고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그래서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에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정반합 변증법적인 논리에서 진보하는데 그 쭉 올라가는 것들은 자유의 의지로 진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쭉 이런 것들도 제가 시간만 있으면 재밌는데 여기서 그냥 변증법이 그냥 정반합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또 예술과 종교와 철학을 논합니다. 정반합을 가지고. 어머님들, 위대한 예술가는 보는 대로 그리는 사람입니까? 느끼는 대로 그리는 사람입니까? 느끼는 대로 그리는 사람이죠. 그죠? 피카소의 아비뇽이 선생들 아시죠? 그 그림 아시죠? 그 그림이 왜 유명합니까? 거기는 철학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비뇽이라는 것은 스페인의 사창가입니다. 6명의
여인이 나체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은 피카소는 아니 왜 예술은 아름다움만 그려야 되는 것인가? 추함도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뇽의 처녀들의 그림이 6개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서 그렸던 그림, 위에서 보는 이렇게 각각의 관점에서 그림을 그려서 피카소를 입체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린 것도 그린 거지만 피카소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술에 대한 철학적인 관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술은 뭐예요? 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사유하고 느끼는 대로 그리는 거죠. 종교는 뭡니까? 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 마음 속에, 내 양심 속에, 예? 내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야? 사유의 영역이죠. 철학은 뭐예요? 사유의 영역이죠. 그러면 예술과 종교와 철학은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유의 영역인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세 문제가 떨어집니다. 세 문제가 3점이 아니고 2점, 3점짜리 해가지고 한 8점 돼요. 그럼 여기서 깨지면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GNB에서 이제 수학하죠, 그죠? 아니, 영어에서 왜 수학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나 국어나 수학이나 각각의 과목이 아니고 생각을 여는 학문입니다. 생각을 열기 위해서는 수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수학은 계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논리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드리면, 어머니 보세요. 이게 부등식인데 A는 B보다 크거 나갔고 B는 A보다 크거 나갔다. 그러면 A, B는 뭐예요? 동격이죠. 그죠? 이 부등식이 쉽죠? 자, 이 부등식이 이 인류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A를 우리가, 이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A를 백인으로 간주합니다. 백인으로 치환을 하고 B를 흑인으로 치환을 해요. 자, 백인이 피부색이 검은다는 이유로 흑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면 흑인은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로 백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백인과 흑인은 평등하죠? 그래서 흑인은 뭐예요?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링컨이 미국 시민들한테 아니 백인을 왜 그렇게 노예로 삼습니까? 노예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죠. 이 진리 값을 가지고 와서 뭐예요? 다른 말 하는 거죠.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지식인은 은유적인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은유의 텃밭이 인문고전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인문고전을 공부하는 게 세상을 왜 살까? 삶이 뭘까?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유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자, 이것만은 남에게 배울 수 없는 천재 표상, 메타포, 그것이 바로 은유다. 이 말은 누가 했는가 하면은 지식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능력이 없이 지식을 단순하게 외워서 내 머릿속에 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고 기능공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메뉴를 잘 주면 메뉴를 빨리 익혀가지고 메뉴대로 움직이는 뭐예요? 지식의 노예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시키길 원하지 않죠. 자, 이 굉장히 쉬운 수학 문제인데 x 플러스 1은 3. 이 x 값이 얼마예요? 2죠.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것을 공부를 그러니까 외워서 하는 애들한테 왜일까요? 물어보면은 저게 플러스 1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3 빼기 1은 2입니다. 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돼요? 아니 선생님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진짜입니다. 근데 생각을 하는 친구는 아니 이게 등식이니까 이 x만 남기려고 하면 플러스 1을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럼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를 해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사유하고 질문하는 거고 우리 애들이 아까 누워 자는 거 봤죠? 그죠? 수포자 알죠? 수포자가 뭐예요? 수학을 포기하는 수학을 어디서 포기하는가 하면 미적분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영포자는 뭐예요? 어머니? 영포자 영어를 포기 GMB가 영어학원이기 때문에 영어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영포자입니다.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미적분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미적분을 외우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문제력입니다. 어머니, 미자가 뭔가 하면은 짜를미예요, 짜를미. 굉장히 잘게 잘라서 저기 뭐예요? 쌀적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럼 왜 가만히 있는 것들을 잘랐다가 붙였다가 마음대로 지랄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 보세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의 면적이 가로가 2고 세로가 10이면 얼마예요? 2 곱하기 10, 20이죠. 이거 쉽죠? 그죠?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요거는 쉬운데 이 직사각형의 윗변이 이렇게 컵으로 올라와 있어. 이러면 이거 구해봐요.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려고 하니까 미적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인 추론적인 작용을 하면은 이 윗변이 곡선에 있는 것을 직선이 될 때까지 잘라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잘랐어. 어쨌든 그럼 직선이 됐죠?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답이 나왔죠? 미세한 값이 이어붙이면 뭐예요? 그게 미적분이에요.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미적분이 오는 거고, 이 커브가 생긴다고 하는 것들은 시간의 함수,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미적분이 뭔가 하면은 움직이는 세상을 숫자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들은 자 위치값이 있죠, 그죠? 위치값, 그죠? 내가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시간 따라서 움직이죠. 이것을 전부 다 좌표로 다 기록해가지고 하면은 뭐예요? 직선이 안 나오고 커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유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를 알려고 하면 미적분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미적분을 공식을 들어가면은 훨씬 쉬워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외우려고 하면은 이 미적분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를 하고 수학은 또 다른 철학이고 문제력입니다. 자, 이게 2022년도에 수학 1번 문제인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애들이 막 루트 넣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포기한 거예요. 반은 포기했어요. 그럼 지수, 수학의 지수 있죠, 지수. 지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100조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1을 0을 14번 곱하면 100조입니다. 100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100조가 필요 없지만 저 천문학 계산하고 이럴 때는 100조 필요하고 저 아프리카 가면은 인플레이션 심한 데는 100조 짜리 따라도 있어요. 예. 그러면 100조를 적으려고 하면은 1, 0을 14번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야, 뒤에 반복되는 숫자를 그냥 반복되는 횟수만큼 요 위에 조그만하게 적자. 가르칠 지수 법칙이에요. 그럼 그 내용만 알면은 이 지수 법칙은 8 곱하기 16이라면은 이게 굉장히 계산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8은 2를 몇 번 곱해야 됩니까? 3번 내죠. 그러니까 2의 3승. 16은 2의 4승이죠.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개를 다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알면은 이 문제는 루트 문제가 아니고 이런 지수 법칙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애들이 다 틀린다. 왜? 외우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외워서 푸는 사람들은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외워서 살아갈 수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의 전공 영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영어 문제예요. 영어 문제인데, 자, 영어를 단어를 많이 외우고 문장 해석을 잘한다고 영어를 1등급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영어의 독해의 반은 마찬가지로 인문고전.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배경 지식을 요는. 여기 뭔가 하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핵심이 뭔가 하면은 아테네의 시민이 철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의 선비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읽는 사람이고, 아테네 시민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철학책을 읽고 오후에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토론하고 발표를 즐기는 사람이 아테네 시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철학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여자를 하면 안 돼. 외국인은 하면 안 돼. 노예는 하면 안 돼. 오로지 시민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철학적으로 그게 윤리적으로 맞냐는 것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영어 문제입니까? 철학 문제입니까? 철학 문제. 이거는 해석을 해도 철학적인 배경이 없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그죠? 그래서 수능에 영어 1등급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인문학적인 배경 지식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 이제 고등학교로 돌아갑니다. 영어의 문장 5형식. 1형식 뭐예요? 주어 동사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죠.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 직접 목적.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 목적보. 자, 이렇게 외웠죠? 그 왜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 말이에요. 아니,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영어는 연역법칙 사고를 따릅니다. 연역법칙 사고가 뭔가 하면 결론을 던져줘요.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내가 오늘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은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오늘 친구랑 2시에 황성에 있는 카페에서 노닥거리면서 밥을 먹은 거예요. 쭉 설명을 하고 결론을 뒤에 가죠. 영어는 뭐야?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구랑 먹은 거 두 번째 중요하고 어디서 뭐가 두 번째 중요한 거야. 이게 모든 것들이 연역법칙 사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페니키아인들이 쓰는 페니키아에서 왔어요. 페니키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시중의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상업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죠. 팔고 안 팔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어의 문법에 보면 세수 있는 명사, 세수 없는 명사, 부정관사, 성관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문법 5형식은 뭐예요? 전부 다 영역법식 사고를 준용하는 거예요. 자, 서양의 모든 철학서는 이 연역법식 사고를 준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당신의 자녀가 공부하기를 원해요. 영어 공부하기를. 하고 싶은 말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영어 공부를 어디서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GMB에 와서 하기를 원하고. 근데 그 GMB에서 철학책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고. 그 철학책은 인류의 위대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철학책이고 그 철학자들은 인류의 지성사회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철학책.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 전부 다 결론을 이야기하고 부연 설명을 한 거죠. 자,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선행사를 수식해 줘야 되죠. 그래서 관계사, 절, 관계대명사 놓는 거예요. 분사구문이 그렇게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어의 문법이 왜 그렇게 되는 줄 알겠죠. 그래서 영어의 문장 해석을 잘 하려고 하면은 연역법식 사고가 익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삼성에서 일 잘했다 그랬죠. 에? 일 잘한 주목적이 뭐였습니까? 보고서를 잘 적었다 그랬어요. 보고서는 연역법식 사고예요. 왜냐면은 회사의 대표에서 굉장히 일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 뒤에 붙여놓고 대표님 있잖아. 이거고 저러고 하면은 이야기 딱 한두 마디 할 때 끊어요. 야, 가. 에? 대표님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 들어? 얼마 듭니다. 그럼 돈 구하는 방법이 뭐야? 이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자가 질문하듯이. 그게 인문고전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연역법. 그 연역법을 풀어내는 거는 뭐야? 기납법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어머님들.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예?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의 권리가 있는데, 하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안전의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인류는 이 중요한 권리를 위해서 정부를 조직하였고, 그 정당한 권리는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건 뭐야? 연역법식이죠. 앞에서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딱 던지두고 그 천부적인 권리를 조직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정부에서 놓는 권리는 뭐야? 국민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당연히 독립을 해야 되죠. 모두한 학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문고전을 공부하는 것은 배경지식을 공부하기 이전에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연역법식 사고, 기납법식 사고가 되어 있고 그렇게 연역법식, 기납법식 사고가 되었으면 수학과 영어를 잘할 수 있고 문해력이 생겼기 때문에 국어도 잘할 수 있다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 애들이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는 사회탐구능력입니다. 근데 사회탐구능력이 암기 과목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생활과 윤리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쉬운 과목이 뭐예요? 도덕이죠. 도덕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문제입니다, 문제. 내가 지금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가 이제 프로그램 짜는데 이게 차가 쭉 가는데 이게 파란불인데 빨간불인데 사람이 지나가면 안 되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차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 네 명이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안 죽이려고 하면 틀어야 되죠. 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한 명이 횡단보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이 없죠. 이 사람 잘못이 있죠. 그러면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됩니까? 자, 이 사람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이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들어가지고 이 한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바로 밀어요? 그럼 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철학 문제예요, 철학 문제. 이것을 기준점 없이 고민하면 답이 안 오는데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자유로운의 책을 읽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 누군가 하면은 공리주의 철학자입니다. 무슨 말을 한 사람인가 하면은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러니까 행복도 뭐야? 가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균 합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돼지 네 마리 있죠. 돼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위에 있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찡그리고 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나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4명의 배부른 돼지보다는 행복하다. 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고 하는 공리주의 철학을 모르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왜? 여기서 깨지면은 이제 이런 생활교육은 한 문제 깨지면은 1등급 안 나와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걔는 원하는 데가 뭘까요? 20문제 중에서 11문제 맞았다고 해도 저 한 문제 못 풀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과생들이 하는 물리 문제예요, 물리 문제. 물리가 복잡한 문제 같지만 어머니 보세요. 용수철 있죠. 진압철 있어요. 이게 달면은 늘어지죠. 왜 늘어집니까? 중력 때문에 늘어지죠. 이거는 늘어졌는데 더 늘어졌죠. 왜 늘어졌습니까?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자석이 있죠. 여기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중력과 자석이 같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거는 뉴턴의 프린키피안이라고 하는 만율력의 법칙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수능은 인문고전 문해력 테스트입니다. 그만큼 결국은 공부한다는 것은 인문고전을 공부한다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대학을 가서 경제학, 경영학, 물리학, 심리학 모든 것들이 인문고전에서 다 가져온 결과값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공부는 문해력이고 수능은 인문고전의 문해력 심입니다. 그러면 그 문해력은 단순히 동화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인문고전을 읽어야 되는, 언제부터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때. 네 선생님, 대표님, 그 어려운 철학을, 나도 모르는 철학을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애들은 훨씬 우리 어머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인문고전을 읽게 되면 뭐예요? 배경지식이 생겼죠. 그 배경지식이 있으니까 그 배경지식을 가지고 고등학교 가면은 다 태어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저는 가슴은 따뜻한데 말은 논리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고교 학점제가 2025년도 도입되는데 걔네 우리 GMB 다니는 애들이 수행평가하면 엄청나게 잘한대. 왜? 발표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것은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은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놓여 있는 대학이 미네르바 스쿨이고 여기가 세인트 존스 대학교고 시카고 유니버시티인데 지금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하버드를 가고 싶었는 게 아니고 미네르바 스쿨 가고 싶어요. 근데 미네르바 스쿨은 이게 2013년도에 생겼어요. 제일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는 캠퍼스가 없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수업해요. 그럼 언제만 모이는가 하면은 방학 때 모입니다. 방학 때 모여가지고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무슨 수업을 하는가 하면은 수업 들어오기 전에 300페이지, 400페이지 인문고전을 읽고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발표를 합니다.
교수님이 두 분 들어오시는데 교수님이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시면 하는 거예요. 공부는 지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세인트존스학교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세인트존스학교는 들어가면 전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학 들어가면 경영학, 경제학, 법학 있는데 이게 전공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공부하고 졸업하느냐? 인문고전 100권을 달달달 읽고 발표하고 외우고 토론하고 글쓰기하고 노는 거. 굉장히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유니버시티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록펠러가 만들었어요. 록펠러가 뭡니까? 석유왕이죠. 석유왕이에요. 석유로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자선 사업한다고 교육 사업을 했는데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만들었는데 시카고 유니버시티가 그 당시에 삼류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인류학교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1930년도에 허친슨이라는 총장을 모시고 오는데 그 허친슨의 총장이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국리지수학자 존 스튜트 밀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학습 방법을 가져옵니다. GMB를 있습니다. 그 학습 방법이 뭔가 하면은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은 지식이 아니다. 결국은 존 스튜트 밀을 어떻게 해가지고 철학자가 됐는가 하면은 8살 때 매일 밤에 철학책을 읽고 플라톤의 국가를 읽는 철학책을 읽고 스몰로트를 해가지고 아침에 아버지가 또 철학자입니다. 아버지하고 산책을 하면서 아버지가 설명을 해요. 설명이 안 되죠? 다시 가서 또 스몰로트에서 또 설명을 해요. 설명이 됐죠? 그러면은 9남매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8명의 동생을 자기가 설명했던 걸 가르치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시카고 플랜입니다. 1930년도에 시카고 플랜을 만들면서 이 시카고 유니버시티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노벨상을 84명을 쏟아냅니다. 굉장히 유명한 단계. 이 세 개 대학교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인문고전은 메인 과목으로. 그것은 뭐 하버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 나왔습니까? 이준석. 하버드 나왔죠. 이준석이 과학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이준석이가 왜 하버드 갔는가 하면은 내신이 안 돼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갔는데 하버드는 공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이준석이 얼마나 말 잘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예요. 공부만 드립다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은 전부 다 인문고전을 메인 과목으로. 그 이유는 뭐야? 공부는 문해력이다. 문해력을 갖추는 이유는 핵심적인 뭐랬습니까? 이것만은 남에게 배울 수 없는 천재의 표상, 메타포, 언어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요. 자, 이제 왜 언어적인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들. 오징어 게임. 유명하죠? 왜 유명합니까? 이게 언어적인 표현 아니에요. 자, 자본주의 시대에 황금을 쫓아가지고 돈만 쫓는 형태를 오징어 게임으로 언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모든 문학 작품은 언어의 극치가 있을수록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뭐예요? 이 또한 언어적인 작품이에요. 뭐로? 상류층과 하류층을 기생충으로 표현한 거죠. 이걸 뭔가 하면은 레미제라블이에요. 레미제라블이 뭔가 하면은 프랑스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불쌍한가 하면은 레미제라블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장발장이 빵 한 자리를 훔쳐먹고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죠. 그러면 이 감독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감독이 이 레미제라블의 작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아니 프랑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대혁명을 만들었던 자유평등 박애를 부르짖었던 프랑스에서 국민들한테 빵 한 조가리를 못 먹여가지고 빵 한 조가리 훔쳐먹었다가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것들이 이 말이 되냐? 국가의 책임이 뭐냐? 이런 말을 여기서 쏟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언어적인 능력이 없으면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언어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바르 사람도 마찬가지. 자, 어머니 보세요. 여기가 지금 포항이니까 포항에 제치국 있죠, 제치국. 제치국 있죠? 제치국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침에 양동이 들고 아주머니가 제치국 사이에 있어 이라고 오잖아요.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은 마켓컬리가 논다 이 말이에요. 마켓컬리 대표가 누군지 압니까? 울산여고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울산여고. 김설아 대표. 울산여고 나와가지고 미국의 웨슬리 대학 정치외교학과 왔는데 어릴 때 제치국 사회에서 하는 것들을 관점을 달리해서 사회고 실무하니까 온라인상에 마켓컬리가 나온 거야. 별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어머님들. 에어비앤비는 뭐예요?
민박집이다 이 말이에요. 민박집. 아 그렇잖아요. 민박집이에요. 그 다음에 이베이는 뭔가 하면은 이베이는 옥션입니다. 옥션. 아시죠? 우리가 자 이 물건 일부 팔게요. 나 10만 원 살게요. 12만 원 살게요. 처음에는 골동품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 이베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일렉트로닉 전기적인 배가 뭐예요? 만이에요. 만이 뭡니까? 철썩거리는 거 아니에요. 설물 밀물할 때 철썩이 비딩이에요. 비딩.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온라인에 쓰고 있는 옥션을 인터넷으로 옮겨놓으면 이베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관점을 뒤집으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플라이스 라인이라고 나옵니다. 리버스 옥션, 역경매. 여러분들은 플라이스 라인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죠? 역경매가 아시는 분 계시네. 아마존 다음으로 큰 회사예요. 그거는 뭐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내가 여행사인데 서울에서 LA 가지고 비행기 100장을 내가 선구매 해놨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팔려요. 그럼 이거는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죠. 야 나는 100만 원에 샀지만 90만 원에 팔게. 그것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나는 80만 원에 팔게. 나는 70만 원에 팔게. 이게 뭐예요? 경매는 경매인데 리버스요. 역경매는. 그게 어디서 쓰이는가 하면은 비행기 티켓, 호텔, 여행 이런 데 쓰이는.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베이를 뒤집으면 리버스 옥션이 나와요. 국어를 뭡니까? 국어를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플 누가 만들었어?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전공이 철학입니다. 리드 대학교의 철학과 중퇴인데 이 스티브 잡스의 잡스를 보면은 이 학생은 너무너무 독서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독서를 많이 했는데 독서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두 마디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보세요. 지식인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데 천부적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기꾼들. 그래서 사기를 쳐요. 왜냐면은 굉장히 쉬운 건데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은 History is communication.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다. 딱 제일 명제가 이렇게 갔어요. 제일 명제는 communication should b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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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imple. 다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그냥 커뮤니케이션 역사라고 지 스스로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잡지를 딱 봤는데 뭐가 보였습니까? 집체만한 컴퓨터가 보였단 말이에요. 컴퓨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IBM이 만들었다. IBM이 만들었는데 IBM 컴퓨터를 어떻게 데피니션 했는가 하면 이게 계산하는 디바이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 집체만한 것들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는 데는 나사나 이런 데밖에 없다. 이 수요가 없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저게 기술이 발전대가 작아지면 커뮤니케이션 툴이 되겠다. 그죠? 그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심플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MS-DOS가 있어가지고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컴퓨터 쓰려고 하면 명령을 또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없애고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마우스를 집어낸 거예요. 컴퓨터와 마우스를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겠어요? 애플이 만들었겠어요? 아니래. 누가 제록스가 제록스 아시죠? 복사기했어.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뭐 했습니까? 사용하고 질문해가지고 조합을 했겠죠.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보고 가져가. 그래서 탄생한 건 뭐예요? 그게 탄생한 뭐예요? 맥북. 예? 맥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해야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간다. 제가 왜 교육 사업을 했는지 압니까? 제가 삼성에 다닐 때 96년도에 멕시코 지역 전문가로 미국 멕시코의 국립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96년도에 전 세계에서 있는 교환학생들이 왔는데 그때가 이제 인터넷이 막 이렇게 발현됐던 때예요. 94년도에 이제 아마존이 막 생겼고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그때는 이랬어요. 이 세상은 WWW의 세상이다. 제 원이래, 원 W. 그 W가 원이 아니고, 따따따쯤.
이게 인터넷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월드 와이드 웹. 그 인터넷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후웨이 커뮤니케이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문제가 되는 디비전, 그 분야를 저는 어디로 생각했는가 하면은 에듀케이션으로 생각한 거예요. 맨날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듀케이션을 한 거예요. 남대로 해석이 틀리죠?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더라도 와가지고 무조건 기립다 공부시켜가지고 내신 성적을 잘 받게 하는 교육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신도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요번에 잘 받게 해도 다 받게 되면은 또 성적이 떨어지면 엄마들이 짜증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분님들 애플에 가면은 애플의 정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문 고전을 모르는 사람 인문을 통과할 수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애플의 직원이 되려고 하면은 인문 고전 지식이 없으면 안 가요. 못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인문 고전이 지식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리하면은 공부는 문해력이고 수능 시험도 문해력 테스트다 그랬고 문해력은 단순한 독서는 안 되고 깊이 있는 인문 고전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부 시작할 때 생각일기 학습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익히면은 걔는 무조건 천재가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 다음에 늦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생각일기 학습 방법을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래도 그 시간을 놓쳤다 이러면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때 가면은 할 수 없어요. 그건 못 잡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문해력이 없으면은 내가 공부를 해도 공부 효율이 안 오르죠. 그죠? 효율이 안 오르니까 나는 공부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죠. 공부를 회피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이 작죠. 문해력이 떨어지죠. 사이클이 돌면서 걔가 영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수포자가 되고. 예? 그리고 엄마를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를 끊어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해력부터. 그러면 이제는 문해력을 어떻게 키우는가. 자, 이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철학과 문학과 역사를 공부할 수 있냐. 자, 여기는 세계 3대 천재 학습자의 학습 방법이 우리 교재 시스템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산 정자경 선생이고 두 번째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서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산 정자경 선생은 학습했다면 이를 가려 뽑아가지고 내 것으로 정리하는 힘이 생긴다. 무슨 말이에요? 다산 정자경 선생의 학습 방법 핵심이 초수법입니다. 초가 뭔가 하면 뽑을 초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독파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대충 읽습니다. 뭐예요? 통독. 그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수학 정석,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수학 정석을 많이 들고 다녀요. 들고 집합부터 파다가 그 다음에 또 덮고 집합하다가 덮고 하니까 집합만 시커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에 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통독 이쭉 훑어봐요. 내가 10% 얘기해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독을 하면서 반복 중독하는 거예요. 그 반복 중독을 몇 번 하는가 하면은 다사정장 수준의 기본이 100번 합니다. 100번 하면서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중요한 문장을 뽑아냅니다. 그게 스무노트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GMB 필렉스 학원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애들이 전부 다 개념을 동영상을 보고 자기가 스무노트를 해서 학원에 와서 자기가 발표합니다. 영어의 문법을 선생님이 가르쳐주기 전에 자기가 스무노트해서 자기가 발표합니다. 선생님이 언제 개입하냐? 걔가 막혔을 때.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산 정자경 선생님의 학습 방법으로 인문고전, 수학, 영어를 공부하는 훈련합니다. GM 필렉스 학원에 오면 피노트, 백지 테스트 이런 스노트로 막 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간도 잘 가요. 자, 처음에 읽을 때부터 100% 이해할 필요 없죠. 통독,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 조금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스무노트 하려고 하면 내 머리는 작동해야 돼요. 자, 10페이지를 읽었는데 한 페이지로 추격하려고 하면 이걸 빼마라, 붙여마라. 뭐예요? 시간 굉장히 잘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스무노트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수업실에 가가지고 친구한테 발표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명을 해가지고 막히지 않으려고 하면은 막 설명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의 가르칠 수 없는 건 지식이에요. 내가 공부를 알았는데 와서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스무노트 하는 방법은 내가 실질적으로 강의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스무노트하고 가르쳐 본 것을 내가 추상화라는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추상화라고 하는 그림은 아까 뭐랬습니까? 그림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추상화가 은유의 극치예요. 자, 어머님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게 유리잔 같죠? 이게 마키아벨리 군주를 놓는 이탈리아 반도를 의미합니다.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유리잔처럼 생겼어요. 여자의 구두처럼.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책의 제목은 군주의 정복입니다.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년 로마 제국이죠. 세계를 지배했던 천년 로마 제국이 15세기, 16세기에 마키아벨리가 살았을 때는 5개의 공화국으로 쪼개져가지고 굉장히 나약한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반도의 시대적인 상황을 유리잔으로 표현한 거예요. 군주는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머님들? 중간에 있겠죠. 허리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군주가 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황금이죠. 돈을 쫓으면, 황금을 너무 쫓으면 이 황금의 무게 때문에 뭐예요? 이 유리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야기가 됐어요. 자,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이러한 그림으로 30장의 그림으로 그리고 이 그림을 다시 6개의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애들은 기똥차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자기만의 또 상상력을 펼쳐요. 그리고 발표할 때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2부 시간에는 그걸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도 우리 삼촌도 어려워하는 인문고전 플라톤의 국가라 철학 책들을 내가 막 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심화, 누적, 반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산정장 수업이 몇 분 안 됐습니까? 100분 안 됐죠.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깊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필기를 하죠. 스무노트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더 보충하고. 저는 오늘날에 제가 된 이유는 제가 전공 경영학이라고 그랬죠. 경영학 스무노트가 30년 전에 만들었던 경영학 스무노트가 대학노트 15페이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저는 경영학 시험 치면 다 100점입니다. 단 한 문제도 안 틀립니다. 이 스무노트만 있으면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은 어디에 도전할 수 있는가 하면 수능 1등급이죠. 공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것을 익히는데 어떻게 익히는지는 2부에서 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산정자경 선생의 초수법, 존 스튜어트 밀의 가르치는 학습법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지식을 받아들인 거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유하고 질문하는데 그 사유하고 질문은 네 사유하고 질문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것을 추상화로 표현해가지고 이 추상화를 가지고 네가 해석해봐. 이것은 스승님이 해석해보고 너가 해석해봐. 그럼 해석을 듣죠. 그죠?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고. 그러면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들은 우리처럼 고정관념이었기 때문에 막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기똥찬 해석을 한다. 그게 은유적인 극치예요. 그래서 우리 인문아트에는 정답이 없어요. 야, 네 거도 맞아. 이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자기가 어떤 말을 해도 정답이라고 하니까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이 틀려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다르지 말을 안 해서 탈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설명한다고. 엄마는 철학을 몰라? 이러면서 플라톤이 어떻게 엄마는 빽이 너무 많아.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플라톤을 보내보면 이승이 머리에 해당하는 이승이 용기의 도움을 받아가서 욕망을 잘 절제할 때 올바른 사람이 되는데 그 욕망은 필요한 욕망, 불필요한 욕망, 불법적 욕망.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승이 용기의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불필요한 욕망이 가득해서 빽이 너무 많아.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이런 진짜로. 이게 생각력의 학습 방법의 특허고 저는 어머님들 제가 천재 같습니까? 천재 아니다. 저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거예요. 어떤 거인의 다산정자국 선생의 조서법,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의 가르치는 학습법,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학습법. 이것을 저는 시스템으로 옮겨놓은 것밖에 없어요. 아까 마켓클리처럼
구글처럼, 애플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활용 점점 저의 생각을 추상화로 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가 움직였을 때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리고 뻔한 해석을 하지 않고 전혀 연결이 안 될 것을 연결시키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자, 이탈리아 반도하고 유리잔하고 연결시킨 이유가 이탈리아 반도의 위급한 정치 환경하고 연결했죠. 잊어먹겠습니까? 어머님들 어릴 때 길 가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기르는 강아지가 예를 들어 차에 치여 죽었다. 이게 기억에서 없어집니까? 왜 안 없어집니까? 그 자극적이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벤트가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추상화가 그런 겁니다. 추상화랑 인문고전이랑 연결되는 것은 인문고전은 죽을 때까지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책이 뭐예요? 인문고전이에요. 추상화는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도 해석이 확장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 그랬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내가 잘하는 것들은 재미서 하죠. 재미서 하면 잘해집니다. 근데 어려운 인문고전이 너무 쉽게 들어와요. 자, 걔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수학도 못하고 다 못하는데 인문고전은 너무 잘해요. 딱 1개월만 해도 인문고전 자기 잘한다 느껴요. 그럼 뭐예요? 아, 내가 공부에 자신이 있구나.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을 뭐예요?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잘 가르치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 아니고 제일 잘 가르치는 학원은 제일 나쁜 학원이고 제일 좋은 학원은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애들이 따라하기 쉽고 그런 습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생각능력 학습 방법이고 생각능력 학습 방법이 특허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학원들 따라올 수 없어요. 감히 이런 걸 못해요. 이거는 저 같은 천재적인 사상가가 아니면 못해요. 이 자뻑인데. 자,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천재적인 학습 방법을 만드는지 2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론만 설명한 거고 2부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공부한다 그래요. 이거는 뭐 특정한 학원이 아니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자기 공부한 것들을 막 적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정리하고 표현하고 발표하고 가르치고 친구 가르치고 이런 대단합니다. 저희들 놀랍니다. 이 보세요. 막 적어놨죠, 그죠? 이게 플라톤의 국가론이고 이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고 이런 것들. 자, 이게 수학 개념 노트입니다.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잘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능력이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도 이렇게 합니다. 영어의 수행 평가하는데 발표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요즘에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 정도가, 스카이 대학이 아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자기 혼자 공부해가지고 학점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팀플레이. 팀플레이. 자, 그래서 GMB가, 원래는 GMB 영어만 했죠. 말하기 위주. 근데 GMB가 펠렉스 영어, 펠렉스 수학, 펠렉스 인문학을 하는데 저 과목이 4가지인데 저 과목이 4가지인 이유는 공부는 저 4가지가 생각을 열기 위한 학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과목을 통해서 생각 열기 학습 방법을 습관도 아니고 체득, 내 몸에 그냥 장착하는 거예요. 장착을 하게 하면 내가 공부 권력, 내 스스로 공부하는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님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학생들 공부시킨다고 헬스장에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근력 키워와 이러는데, 헬스장에 갔는데, 헬스 트레이너가 다 들어주면 지가 근력이 생기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학원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고,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으면 이해되는 것 같죠? 지 머리는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시간은 많은데, 공부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해를 만들어요. 자, GMB는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GMB 펠렉스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막 발표합니다. 제 손이 이렇게 구동살이 많아요. 왜? 막 적으니까. 그 다음에 단순히 암기하지 않고, 암기하는 건 금방 날아갑니다. 사이하고 질문해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어머님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방공운동에 대가해. 방공운동만 나가면 내가 1등을 했어요. 그랬을 것 같죠, 그죠? 예? 이승복이 공산당이 싫어요. 그때
웅변홍고를 남이 적어준 걸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기가 적은 것들은 절대 실패해요. 웅변할 때 이연사 강적기 이럴 때 조사가 틀리면 그 다음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공부가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하는 교육은 야만 교육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1등부터 어쨌든지 간에 순서를 가지고 1등부터 공치를 만들려고 하면은 비틀고 꼬아가지고 한 문제 가지고 막 그 한 문제 가지고 인생이 바뀝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100점 맞는다고 그 인생이 왜 1등 하는 애들이 사회 나와서 1등 못합니까? 그걸 외워서 그래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20세기의 지성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가지 열정이 있었으니 하나는 사랑에 대한 갈구, 또 하나는 지식에 대한 탐구요, 나머지 하나는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을 지니는 열정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부를 했어. 그 공부를 내만을 위해서 쓰면 그 공부는 인류의 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쓰면은 이 사회가 좋아지고 따라서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식인의 뭐예요? 표상입니다. 그러한 배려하는 지식인이 돼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그게 교육의 목적인 거지. 단순하게 1등, 지금 1등은 뭐예요? 나한테 해주는 게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교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을 바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은 대답 잘하는 대한민국 교육을 사유하고 질문 잘하는 교육으로 바꾸기 위해서 생각력이 학습 방법을 만들었고 그 생각력의 학습 방법이 펠렉스, 영어 펠렉스, 수학 펠렉스, 인문학대 단어가 있습니다. 자, 뒤에는 실질적으로 펠렉스, 영어 펠렉스, 수학 펠렉스, 인문학을 가지고 수업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저는 다시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